지금 조부님 관이 여우가 밤에 허리를 끊었다. 기춘애가 돌아놓을 것이여 기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천만 오컬트 영화 파묘의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파묘 비하인드 스토리 1탄과 검은 사제들 사바하에 담긴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대살굿이 끝나고 관을 화장터로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는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을지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운구차의 차 번호는 광복 연도인 1945입니다. 상덕의 차 번호는 49제와 파묘 그리고 광복절 8.15를 연상케 하죠. 화림의 차 번호는 1919년 3.1 운동을 연상케 합니다. 갑자기 예보도 없이 비가 와가지고 화장을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연세도 있는 양반이 비를 쫄딱 맞는데 좀 태워줄 수도 있지 않나? 병원에 가면 장례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매정하네요. 마침 진짜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더 수월하게 촬영했는데 최민식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비가 잘 안 보이게 돼서 감독은 지금도 이 부분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올 때 찍은 가짜 비와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곳은 양산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실제 강원도 고성군에는 국립병원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 됐어 어? 참나, 왜 그래? 형이야 빨리. 아이고 참나. 같이 걷는 사람이 다 젖는데도 본인 쪽으로만 우산을 들이우는 고영근. 역시나 혜진 형님의 디테일이죠. 이것은 이동하다 잠깐 들린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지하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난 여전히 화장하는 건 반대다. 내 아버지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아니 고모를 갑자기 왜 저렇게 쳐다보지? 감독이 요청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김재철은 박지용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감독이 그냥 좀 해달라고 했다네요. 관이 좋아 장의사가 된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관 덕후인 고영근.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나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래. 마치 고영근이 이 관을 열 것 같은 느낌으로 관객을 속인 메커핀입니다. 이곳은 촬영을 위해 제작한 세트입니다. 이곳을 반지하처럼 만들어달라는 감독의 주문으로 미술감독이 창 뒤편에 자전거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장면 찍을 때 스텝 여러 명이 이유 없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시신 냉장고 세팅이 놀랍게도 실제 영안실에서 사용하던 걸 중고로 사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갖다 놓고 혼 부르기 굿까지 했으니 냉장고에 깃든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피셜이 있었습니다. 보국사는 무주 유평마을에 어떤 밭에 오픈 세트를 전부 다 새로 지었습니다. 밭이니까 배수 시설이 없어서 비를 뿌리면 바로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네요. 솥대와 장승은 안동에 계신 장인분께 빌려와서 세워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수적으로 약한 지역에 솥대와 장승을 세워 기운을 보완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직원이세요? 이 아저씨는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 발음을 제일 잘한다는 성우 겸 배우 이종구 선생님이 제일 억울한 피해자 보살 역을 맡았습니다. KBS 공채 성우 출신인 이종구 선생님은 놀랍게도 검정 고무신의 땡구와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원피스의 와포루, 까불 너니만 꼴 좋다. 인사이드 아웃의 버럭이까지 폭넓은 목소리를 연기하십니다. 그럼 네가 해봐. 잘난 정말 하지 마. 이름은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등장부터 묘하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 그런데 그 무덤은 왜 물어보십니까? 원래 보살은 시나리오 초고 때만 해도 일본 음향사의 후예로 음모를 가지고 무덤을 지키는 빌런이었다고 합니다. 플롯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한 것 같아서 빌런이라는 설정을 전부 삭제했는데도 그 무덤을 봤습니다. 어떻게 금은 보화가 있던가요? 그런 느낌이 묻어있는 대사가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주지 스님 본명이 혹시 기순회인가요? 이곳을 묘터로 지정해줬다는 기순회라는 법명은 여우를 뜻하는 일본어 키츠네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일본의 여우 음향사가 배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원봉 스님이십니다. 원봉 스님은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화장터 직원이 관뚜껑을 열자 빠져나가는 험한 것. 원혼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고 싶어서 감독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 입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험한 게. 이 장면 이후 봉길이 관을 열어 안을 확인하려 하자 상덕이 약속했으니까 그러지 말자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덕이 100년간 썩지도 못하고 미이라가 된 채 이만 갈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장면도 삭제됐습니다. 전반부 박지용 일가는 물의 느낌, 후반부 오니는 불의 느낌으로 설정해서 전반부에 비도 많이 오고 박지용이 젖어있는 느낌도 설정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박지용의 저택 역시 수영장에 물에서 시작해 틸업으로 촬영했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아들인 박종순을 찾아간 험한 것. 아버지 들어오셔요. 아니,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감독 피셜 귀신의 시공간은 인간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으로 공간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피가 흐르는 핏줄을 따라 이동한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문을 맡은 고춘자 선생님의 고증을 받은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막 빠져나와서 거지 같은 꼴로 개걸스럽게 처먹는 박근현의 원혼. 감독은 촬영 감독에게 귀신을 찍지 말고 어쩌다 찍힌 것처럼 나오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진기 배우가 몇 시간에 걸쳐 분장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지만 영화에 제대로 등장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서 너무나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그 시간 탱고에 심취한 박종순의 아내 배정자, 탱고를 배워서 잘 춘다는 이영란 선생님의 의견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덕에 TV에 나오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탱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큰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네요. 돼지 껍데기 속에 손을 넣어서 촬영한 후 CG를 덧입혀 만든 장면입니다. 아들 죽이고 며느리와 춤 한 바퀴 돌아준 후 원래 코를 물어 죽이는 설정으로 코 분장을 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장면이 영 불편해서 삭제하고 비명으로만 처리했다고 합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며느리와 치정 관계였다는 설과 일본 영화 복수는 나의 것과 나라야마 부시코에 나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색을 투영한 씬입니다. 다음 순서가 자신의 친딸인 박지용의 고모가 아니라 며느리를 먼저 죽인 이유죠. 지금 혼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혼이 증오만 남아있다고요. 집 핏줄들 전부 찾아갈 겁니다. 감독은 사실 이렇게 대놓고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 자식들 죽이러 간 홀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활인과 봉길. 강원도라 26관. 서울 한 복판에서 드론을 날리는 건 불법입니다. 감독이 옛날처럼 몰래 촬영할까 했지만 구속될까봐 서울시 홍보 영상에 나오는 걸 찾아내서 소스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아니 얘는 왜 옷을 입은 채로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원래는 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주사 맞는 장면까지 촬영했는데 다 삭제하고 책상 위에 주사기는 CG로 지웠다고 하네요. 주로 공포 영화에서 관객을 놀래키는 점프 스케어 기법. 사실 감독이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가 또 이만한 게 없어서 결국 사용했습니다. 이 땅바닥은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물렁한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손주를 죽이려 하기 직전에 끌려와 봉길에게 깃든 원혼. 내 새끼들 데리고 가려고. 와, 이도현 연기 미쳤네. 원래 봉길이 천황에게 하는 일본식 경례를 하며 일본어로 말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힘이 실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오히려 후반부에 힘이 떨어져 길고 지루해지는 것 같아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 안타깝지만 삭제했다고 합니다. 놓쳤어요. 어떡하지? 이 장면에 고영근이 관을 태우자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궁금해하길 원해서 태워야 해결된다는 걸 밝히는 건 뒤로 더 미뤘습니다.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귀신과 통화할 때는 카메라가 쓱 들어가는 액션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실 귀신이 전화를 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이 전화기가 아닌 빈손으로 전화를 받는 척만 해서 박지영의 환상이었다는 느낌으로 촬영한 버전도 있었는데 그건 또 너무 설명적인 것 같아 그냥 전화기를 들고 있는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열나니까. 원래 귀신을 박지용 목에 목마처럼 태우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미술감독이 만든 천장을 보고 비춰지는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감독의 요청으로 박지용이 보고 있는 풍경에 CG로 조선 총독부를 심어 넣었습니다. 아니 CG로 힘들게 만들어 놓고 왜 포커스를 아웃시켜서 티가 안 나게 하냐고 CG팀에 불평이 많았다고. 장하도다 반도의 청춘들이여. 귀신 들린 박지용의 눈에만 보인다는 설정이라서 사실 1인칭 시점에만 보여야 하는데 박지용의 뒷모습이 걸리는 컷에 그냥 심었습니다. 행군하는 소리와 행진곡 음악을 깔았다가 이 역시 너무 설명적이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다 죽추상이잖아요. 저 화장터로 갑니다. 원래 너무 급해서 우산도 안 쓰고 급하게 뛰어가는 컷이었는데 고영근은 비 맞는 거 싫어한다는 유해진의 설정으로 우산을 썼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속의 것을 다 토해버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는 무속인의 고증으로 설정했습니다. 조부님 관이 열려 배고프면 허리를 끊었다. 기침에가 털어놓을 것이여 기타. 친절하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다 말해주는 귀신. 여기까지는 실제 김재철이 최대한 목을 돌려서 찍은 컷이고 이렇게 다 돌아간 건 당연히 CG입니다. 자세히 보면 창문에 목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죠. 목이 돌아갔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살리려고 노력하죠. 객실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설정은 빼달라는 호텔 측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가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죽는다고 설정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혼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좀 쉬어야겠다. 혈육에 죽음이 느껴지는 지용의 고모. 이 아이는 감독의 친아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때 울고 불며 난리를 쳤다는. 이 장면 이후 귀신이 다음 차례인 딸을 죽이러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모의 이름인 미자를 부르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마침 손주들이 인사하러 찾아와서 목숨을 건졌죠. 네가 이렇게 오는데 뭘 화장이래요? 이 장면은 어디 뚝방 같은 데서 차를 세워놓고 흔들면서 조명을 돌려가며 찍은 컷입니다. 다 노하우가 있어서 1시간 만에 후딱 찍었다고 하네요. When the wind blows the cradle around. 보모가 불러주는 노래는 락어바이 베이비라는 미국 자장가인데 가사가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아기도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그로테스크합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닥친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고모가 들고 있는 가족 사진. 원혼이 된 박근현이 살아생전 아들만 총애했으나 결국 아버지를 끝까지 생각한 건 딸이라는 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씬은 김천에 있는 진짜 화장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 직전까지 진짜 화장을 해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에 촬영 감독이 들어가서 촬영한 컷이라고 하네요. 처음 나왔을 땐 아귀 같은 처참한 몰골이더니 밥도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렸는지 말끔한 모습으로 삼배 옷까지 쫙 빼입고 증손주를 찾아간 귀신. 화장하세요. 실제 화장터에 화로에 넣고 태웠습니다. 그렇게 박근현의 원혼은 사라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상여 소리를 합쳐서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유해진이 부른 소리가 너무 좋았지만 빗소리 때문에 쓰지 못하고 후시로 다시 녹음에 입혔다고 하네요. 사실 이 컷은 도시가 앞에 있고 도심 뒤편의 산에서 벌어진다는 설정이었는데 도저히 앵글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도시가 뒤에 있도록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근현의 원혼을 잡았으니 영화가 끝난 것 같지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 대사를 기점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빌런과 그 배후가 밝혀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